안녕하세요. 박철순 TV의 박철순입니다. 날씨가 몹시 더워졌습니다. 장마가 곧 올 것 같네요. 여러분 건강에 조심하세요. 제가 지난번부터 지금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냐면 우리나라 인구가 저출산 고령화 또는 고령 사회 이렇게 해서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그 인구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생산이 떨어지고 국가 경제가 발전이 더디되면서 이제 우리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서 결국은 소멸할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인구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동을 많이 했다. 이동을 많이 해서 730만 명이 외국에서 거주한다. 우리나라 혈통을 가진 죄동포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단일 문화, 단일 민족, 단일 문화 국가에서 초국가로 변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가던 이민, 그러니까 에미그레이션이었다면 우리가 이미그레이션 받아들이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순혈주의, 단일민족, 단일 문화를 유지하여 말과 글, 음식, 문화, 예술 등에서 한민족의 순수한 정체성을 보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찍부터 백이민족이니 단일 민족이니 단일 문화니 그렇게 해서 외부하고는 그러니까 외부하고 외부의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730여만 명이 외국에 나가서 사니까 외부하고 교류가 없었던 건 아닌데 많이 나가서 살았던 그런 출국을 했던 송출 국가였는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에 유입해 들어오는 그런 분들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대요. 다문화라는 것이 문화가 여러 가지 멀티컬처해서 그러는데 다문화를 다른 나라에서 오신 얼굴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런 분들을 다문화라고 다문화 가족이라 이렇게 표현하던데 아무튼 그런 말을 그런 이야기를 이 시간에는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한민족의 순수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한민족의 정체성을 때로는 우리를 타인과 우리를 완전히 구별하는 경우가 그래 있었습니다. 나와 남을 엄격하게 많이 구별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고 우리 민족이고 그랬습니다. 왜? 순수 혈통이고 순수 문화고 단일 문화고 단일 민족이었다 이런 그런 개념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제 세상이 세계화가 진전됐죠. 세계화가 진전됐다는 건 몇 년이 20세기 초에 많은 사람들이 일이 이동하는 거에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7억 인구 중에서 3.1%가 외국에 가서 살고 있다고 했죠. 그렇듯이 우리나라 순혈통주의만 단일민족 다문화만 고수를 해둔 우리나라에도 많은 분들이 유입을 해가지고 이민을 해가지고 살고 계시는데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세계화가 진족돼서 민족주의 국민국가 이것만 고집할 수 없는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초나셔널 트랜스나셔널리즘으로 변화될 그런 상태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주한 외국인들에 대해 관한 정책도 우리 문화 속에 인종과 문화를 녹이는 용광로를 지향하든 그들이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는 무지개 국가를 지향하든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용광로가
있고 그 무지개 국가가 있는데 우리는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이들에게 인류의 보편적 인권과 가치 그리고 자기 민족과 문화를 받아들여 그들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간직하면서 한국의 정체성을 갖는 세계인이 되도록 보듬어야 할 때가 오고 있는데 뭐 결론 부분을 제가 먼저 쓴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함께 안아야 된다.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나라 순혈통 다문화 민족 국가 민족 문화만 가지고는 지금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드니 어떻게 할 건가? 이 인구가 줄어들어서 국가가 없어질 때를 기다릴 것인가? 모든 사람의 세계인들을 끌어들어서 끌어안아가지고 다양한 문화, 다양한 민족이 함께 어울려 사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인가? 그러면서 국가가 발전해 나갈 건가? 이런 것을 받아들여야 될 결정은 법률적으로 못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 사회 현상에서 이민자를 상대로 엄격한 잣대를 대고 무리하게 통제를 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일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오래전부터 송출국에서 이주자의 도착국이며 이민자 유입국으로 바꾸고 있어 국내의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이 높아진 이민국가로 변모하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부언하자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국가 경제 발전을 후퇴시키고 지방이 소멸하고 결국에는 지도에서 사라질 운명에 놓일 상황에서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인구 압력의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 처지에서 옛날의 단일국가 단일민족의 국수적인 민족주의를 더 붙잡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드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민 수용국의 다문화 멀티컬처와 초국가주의 트렌드 내셔널리즘 시대를 수용해야 할 것이고 그런 거에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국에 이주한 국내 체류 외국인은 대한민국은 오래전부터 우리 국민이 외국으로 나가는 송출국의 주의가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등 우리나라가 세계에 많이 알려져 외국과의 교류가 확대되었습니다. 더구나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이 발전하고 국내의 다양한 필요로 인해 외국인 이주 인구가 많아져서 유엔에서도 2007년 대한민국을 수민국가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송출 국가를 마감하고 나가는 사람보다는 수민 들어오는 분이 많은 유입 국가로 변경됐습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밖으로 이주하는 이출 나가는 경우와 국내로 이주하는 이입 경우가 동시에 존재하지만 이입의 인구가 이출 인구보다 더 많아진 것입니다. 요즘 그렇게 옛날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민을 가고 김포공항, 인천공항에서 울며 해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이 주위에서 이민 가신다는 분들이 많지 않고 새로운 이웃이 들어왔거나 또는 이민 갔던 분들이 다시 들어와 사는 그런 현상이 더 많다고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기업의 임직원이나 비즈니스를 위해 귀국하여 영주 정착한 경우가 있고 건설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동남아 등지에서 결혼으로 우리와 인연을 맺은 이주 여성 그리고 이들이 친인척들이 한국에 이주하는 사람 구소련 지역과 중국에서 옛 조상들의 고향을 찾아온 동포 후손 등 한국사에 필요한 일원으로 우리 지금 현재 함께하고 있습니다. 통계청과 법무부 출입관리소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2년에 한국 인구는 5,143만 9,038명이었는데 해외에서 한국으로 이주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224만 5,912명입니다. 5,100만 명에서는 훨씬 부족하지만 224만 5천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730여만 명이 외국에 나가 있는데 비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220만은 훨씬 적지만은 그래도 224만 5천 이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만 명 시대가 언제인 것 같았었는데 200만이 됐고 200만이 미국에는 300만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장기 체류 외국인이 168만 8,855명이었고 단기 체류자가 55만 7,057명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들 체류 외국인을 보면 국내 유학생이 19만 7천 명,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제가 한때 인하대학교에서 외국인들을 강의를 했었습니다. 인하대학교 국제관계 연구소에서 그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 사회, 한국 정치 사회 문화, 북한 문제를 강의를 했었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하대학교의 경우. 그런데 우리 많은 지방대학교가 외국인 학생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될 정도로 외국인 학생들이 많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유학생이 19만 7천 명이라고. 유학생이 19만 7천 명. 전문 인력이 5만 명. 단순 기능 인력이 39만 8천 원. 뭐니 해도 단순 기능 인력이 많습니다. 그 건설 노동자나 또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기술자들 이런 분들이 기능 인력이 39만 8,621명이고 교련 이민자 수가 16만 9,633명과 영주 자격자가 17만 6천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에도 많이 외국인들 나와서 이제 활발하게 우리 문화하고 교류하고 또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만 아니라 유럽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도 독일 사람들도 많이 와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외국인들이 220만 명. 외국인들이 유입국에 입국하여 문화와 언어에 적응하여 동화하거나 각자의 문화나 언어를 간직하면서 주류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미국, 호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세계로부터 이민자를 받아들여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다수의 현지인 주도하에 융합된 경우를 인종의 용광로라는 의미의 멜팅 팟이라고 합니다. 녹아 들어가 있는 그 항아리. 그러니까 미국이나 호주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나라에 동화해서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이제 큰 나라의 큰 문화에 한번 들어가면 자기 문화를 물론 자기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합니다. 그러나 언어를 현지 언어를 쓰고 현지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다수의 대부분이 있어요. 멜팅 파트 속에 넣어서 이제 한 문화가 되는 거죠. 서른 다른 인종과 언어, 종교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한 사회를 이루면서 조화롭게 살아나간다는 개념입니다. 반면에 캐나다, 남아공 등 이주자들에게 캐나다는 미국하고도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캐나다, 남아공 등 이주자들에게 각자의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고 유지하는 사회를 샐러드 보울. 그러니까 우리 샐러드를 믹스하는 보울에 토마토, 상추, 양파 여러 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샐러드를 만들어도 그 샐러드 그대로 남아 있는 건 상추는 상추대로 또는 양파는 양파대로, 토마토는 토마토대로 그대로 있어서 이제 먹는 사람이 이것을 먹고 저것을 섞어서 먹는 것은 다양한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은 흔히 볼 때 하나로 동화돼서 융합되는 건 아니고 각각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것을 모자이크 사회라고도 한답니다. 또 무지개의 국가라고 하는데 무지개가 다양한 무지개처럼 선명하게 색깔을 가지고 고유 색깔을 가지고 있어도 전체는 하나로 보는 무지개 국가나 샐러드 볼 국가나 사회나 모자이크 사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멜팅 파트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그러나
각 예빈 국가에서 이 두 가지 종류를 엄격하게 구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미국에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전부 미국 사람이 되는 건 아니고, 또 캐나다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언제나 자기 나라 한국 사람이 캐나다에 가서 한국 사람들만 한국의 그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 멜팅 팟하고 샐러드 볼이 섞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나라에 동화되거나 빨리 동화되지는 않더라도 같이 그 합류하게 되는, 그 거기서 정착하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엄격하게 구별은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용광로 사회에서는 본국의 전통과 문화를 오랫동안 고수하는 민족이나 개인이 있을 수 있고, 용광로 사회에서도 샐러드 볼 국가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주류 사회에 편입돼 동하는 예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구별하기는 이게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나라의 고유한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생활하면서 한국 사회에 샐러드 볼 남거나, 또는 그 바로 한국의 그 전통과 문화를 그대로 수용해서 우리나라에 동화하거나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그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인간의 그 본성과 인간의 그 문화나 언어를 하루아침에 고쳐, 외국인이 그 뭐 우리 대한민국 언어를 미리 외국에서 배웠고 오는 분들도 계시고, 한국 문화가 좋아서 문화를 그 체득해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시면 거의 하루쯤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서서히 지나가면서 이것이 동화되거나 또는 정착되거나 그 합류하거나 그런 과정을 겪어서 하는데, 단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분들이 그 인격과 개인에 대한 인격과 권리,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보장돼야 할 그런 것은 완전히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게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이민국가로서의 받아들인 나라의 국가로서 그분들을 보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 우리나라의 인구가 부족하고 또 산업 발전이나 사회가 문제가 됐을 때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게 외국만 나갔던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그 외국인들이 그 계속해서 그 들어오는 그런 사회가 형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